살면서 가장 피곤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능력 없는 사람일까요? 돈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피곤한 사람은 바로 무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말을 가볍게 던지고 존중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그 사람.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직장 상사가 회의 중에 갑자기 여러분의 의견을 비웃습니다. 오랜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거드름을 피우며 여러분을 아랫사람 취급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참아야 하나? 화를 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무례한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7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 고통받지만 그 고통의 대부분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 그리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무례함에 반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면 나도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 마치 무례함을 그냥 넘기면 내가 진 것 같은 느낌, 참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기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보와 논쟁하는 순간 당신도 같은 수준으로 끌려 내려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례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구는 진짜 목적이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흔드는 것, 여러분의 평정을 깨뜨리는 것. 그들은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기만을.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해버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의 게임판 위에 올라선 겁니다. 주도권은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이고, 여러분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춤을 추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공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반응할 가치가 있는 상황인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무표정하게 혹은 가볍게 웃으며 지나치는 것. 이게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반응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 반응도 없는 상대만큼 당황스러운 게 없거든요. 두 번째, 무례함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무례한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무례한 사람은 집에서도 무례합니다. 친구에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무례합니다. 무례함은 그 사람의 기본 설정값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상대방의 무례함은 여러분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가 옵니다. 그게 여러분을 싫어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가 오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며칠씩 잠을 못 자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닙니다.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들입니다. 세 번째, 선을 넘으면 반드시 경계를 세워라.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모든 무례함에 반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는 것과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혹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참습니다. 그런데 무례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침묵을 배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허락으로 해석합니다. 한 번 참으면 2번 무례해집니다. 2번 참으면 3번 무례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례함이 일상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이용한다. 그러니 선을 넘는 순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크게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딱 이 정도면 됩니다. 그 말은 좀 불편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짧고 단호하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무례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좀 더 진심으로 대하면 바뀌겠지. 내가 먼저 상처받았다는 걸 알면 미안해하겠지.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변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감동적인 말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치고 상처받고 결국 더 깊이 실망하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리를 조절합니다. 상대를 바꾸는 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 몫은 그 사람과의 거리를 어떻게 설정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에서 오는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감정보다 거리를 활용하라. 자, 그렇다면 거리를 조절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무례한 사람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억눌렸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느낌도 들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고스란히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 문제는 거리 조절 실패에서 시작된다. 무례한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연락을 줄이십시오. 만남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줄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직장 동료인데 매일 봐야 하는데 어떻게 거리를 두냐고요. 물리적으로 매일 봐야 한다고 해서 심리적으로도 가까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기대를 걸지 마세요. 그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의 기분을 맡기지 마세요. 물리적 거리가 불가능하다면 심리적 거리를 만드십시오. 가장 강력한 대응은 싸움이 아닙니다. 거리입니다. 여섯 번째, 존중받고 싶다면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게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늘 먼저 사과하고 늘 눈치 보고 늘 맞춰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저 사람 참 좋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대상이 아니라 편하게 대해도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기 어렵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도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의견에 당당하면 사람들도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이 불쾌한 상황에서 불쾌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여러분과의 경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게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핵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없는 분 계신가요? 솔직히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미움받고 싶지 않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마음을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은 가장 큰 약점이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생각을 숨기고, 누군가를 위해 내 감정을 억누르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자신을 지워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오히려 무례한 사람들의 타겟이 되기 더 쉽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게 두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고 건강한 방향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무례한 사람을 상대하는 7가지 방법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하나, 모든 무례함에 반응하지 마라. 둘, 무례함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셋, 선을 넘으면 반드시 경계를 세워라. 넷, 무례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다섯, 감정보다 거리를 활용하라. 여섯, 존중받고 싶다면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 일곱,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무례한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화내는 것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이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더라도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지 마십시오. 대신 경계를 세우십시오.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보다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이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